안녕하세요. 이효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태블릿 PC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에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와서 이제 느낀 점은 이제 따로 방송을 할 텐데, 일단은 이 태블릿 PC 그 문제 자체가 워낙 오래 지속이 됐고 복잡해요. 복잡한 측면이 많죠. 이게 디지털 기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워낙 많은 의혹이 제기가 돼서 그 의혹들을 모두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새로운 의혹을 발굴하고 그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 왔는데,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것까지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검찰도 이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좀 명백한 거조차도 잘 모르고 많이 잊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 이슈에 다시 관심이 모일 때 손석희의 명백한 조작, 날조, 거짓 보도를 발라내서 그 명백한 것들을 아주 쉽게 기사로 쓰고 또 방송으로도 정리를 해 나갈 그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손석희와 JTBC의 명백한 거짓말 첫 번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JTBC가 태블릿의 전원을 어디에서 켰는지 3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JTBC의 방송 보도 영상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JTBC가 저희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를 고소한 고소장에 정확히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6년 12월 8일 JTBC는 뉴스룸에서, 이때가 한창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의혹이 치솟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12월 8일에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태블릿 PC 해명 방송 특집 보도를 합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자, 제목이 단독 공개 태블릿 PC 어떻게 입수했나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블릿 PC는 하도 오래 쓰지 않아서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손석희가 앵커로 질문을 하고 심수미가 대답한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 중에서도 전원을 켜서 파일을 본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2016년 12월 8일자 방송에서 전원을 켠 장소는 더 블루K 사무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날 방송에서 하도 오래 쓰지 않아서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여기서 말하는 현장이 그 태블릿 PC를 발견한 WK 사무실입니다. 현장에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아둔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랬던 설명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JTBC가 저희를 고소한 1차 고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17년 1월 6일 26일자로 접수된 1차 고소장에서 JTBC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처음 전원을 켰다고 말을 바꿉니다. JTBC 측은 이날 고소장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오후, 그러니까 앞선 설명이 2016년 10월 18일 태블릿 PC를 입수하는 당시에 대한 설명이 이어가다가 이제 그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김필준 기자는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서 구식 충전기 연결선을 사서 꽂아보니 파일들이 보여 라고 고소장에 썼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1차 고소장의 설명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WK 사무실에서 찾아서 챙겨서 들고 충전기를 사러 전원이 방전돼 있으니까 충전기를 사러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충전기를 사서 그 현장에서 꽂아보니까 파일들이 보였다. 이게 JTBC 1차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손석희의 저주가 출판되고 나서 JTBC가 추가로 접수한 2차 고소장에서 말이 또 바뀝니다. 자, 이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9일자 고소장에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김필준 기자는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서 구식 충전기를 사서 꽂아. 여기까지는 1차 고소장과 문장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자, 충전기를 사서 연결선을 꽂아 전원을 켰지만 바로 꺼짐으로 더 블루K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전원을 다시 켜자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고소장에, 그러니까 세 번째 말을 바꾼 2차 고소장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태블릿 PC를 들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서 거기에 맞는 충전기를 샀다. 사서 꽂으니까 바로 꺼지더라. 그래서 다시 들고 WK 사무실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꽂아 보니까 파일들이 보이더라. 이런 설명입니다. 자, 왜 중요한 거니까 짧게 세 가지 주장을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김필준이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해서 보니까 방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안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충전기를 사서 다시 돌아와서 WK 사무실에서 꽂았더니 파일이 보였다. 1번 설명. 자, 그런데 2번 설명에서는 방전이 돼 있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들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가서 충전기를 사자마자 그 현장에서 꽂았다. 그러니까 파일들이 보이더라. 두 번째 설명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설명은 방전이 돼 있어서 태블릿 PC를 들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가서
충전기를 사자마자 꽂으니까 켜졌다가 바로 꺼지더라. 그래서 다시 태블릿 PC를 들고 WK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이동하면서 꽂으니까 그때 파일이 보이더라. 이거 완전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사람이 한 번 사실은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가 한 말이 좀 부주의했을 경우에 한 번 정도 말을 바꿀 수는 있죠. 그런데 3번이나 말을 바꾼다는 거, 이거는 자기 거짓말 했다고 고백하는 건,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더구나 손석희는 JTBC 방송을 통해서 한 말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말을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거는 팩트고, 지금부터는 JTBC가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한 우리 미디어 워치의 추정입니다. 근데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석희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원인은 손석희 지가 공개한 태블릿 PC 충전기 구매 영수증 때문입니다.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고 어디서 입수했는지, 언제 켰는지, 입수 당시에 영상은 있는지 아무런 그 영상이나 그런 멘트가 전혀 없이 딱 최순실, 처음엔 PC라고 했습니다. 최순실 PC를 발견했는데 거기 국가 기밀 문서가 몽땅 들어있었다는 식으로 선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손석희가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입수 경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여준 화면이 태블릿 PC라고 하는데 태블릿 PC 그림은 다 그래픽으로 만든 거고 실물 사진이 아니고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는데 무슨 컴퓨터 와이드 모니터로 보여주고 와이드 모니터를 찍고 있으면서 그게 태블릿 PC 화면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네티즌들이 다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끌어오를 때 그때 2016년 12월 8일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나온 친구가 바로 고영태인데 고영태, 차은택, 장시호 이런 친구들이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국조특위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때 고영태가 JTBC가 보도한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태블릿 PC는 내 거 아니다. 나는 태블릿 PC를 책상에 놓고 나오지 않았다. 내가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것 같다고 한 적은 있어도 연설문 고치는 거 좋아한다. 태블릿 한다고 한 적 없다. 태블릿 PC로 고친다고 말한 적은 더더욱 없다. 그리고 최순실은 태블릿 PC 쓸 줄도 모른다. 쓸 줄도 몰라서 나도 최순실이 쓸 줄 모른다고 나한테 태블릿을 줘서 그거 나도 검찰에 제출했다. 빈 태블릿이다. 이런 식의 주장. 그리고 나한테 태블릿 PC를 받았다. 연설문 고치는 거 좋아한다라고 나한테 내 책상에서 태블릿 PC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 JTBC 기자가 직접 이 현장에 나와서 국조특위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고영태가 JTBC의 보도를 하나하나 다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JTBC가 그날 부랴부랴 해명 방송을 했는데 그날 이제 고영태가 원래 거짓말쟁이다. 고영태가 국조특위 전체에서 심수미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 고영태가 자기를 만난 적이 없다 하는데 우린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그 형태로 완전히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특집 방송을 1시간 내내 했습니다. 내내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JTBC가 정규 방송 후에 그 스튜디오에 기자들이, 그 앵커를 제외한 기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잡담을 나누면서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손석희, 심수미, 서복현, 김필준 이렇게 4명이 나와서 잡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해명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우리가 10월 18일 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강남센터에서 구매 영수증을 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구매 영수증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석희나 JTBC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는 식으로 이걸로 입 막아버리겠다는 식으로 오바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바로 그 영수증으로 손석희의 알리바이가 깨집니다. 자, 그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했다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28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손석희의 첫 번째 설명,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 전원을 켰다라는 첫 번째 설명이 가능하려면 충전기를 28분에 사서 4분 만에 WK 사무실로 순간이동을 해서 거기서 전원을 꽂아야 4분 만에 전원을 꽂았고, 그래서 태블릿 PC가 켜졌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WK와 WK 사무실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강남센터와의 거리는 네이버 지도상으로 한 760여 미터가 되는데, 도산대로라고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길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되는 거리고, 해가지고 성인 남성이 빨리 걸어도 최소 1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10분에서 20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서 그 거리에서 4분 만에 28분에 구매하자 했는데 10분 떨어져 있는 WK 사무실에서 전원을 켰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는 거죠. 아주 명백하게 물리적으로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알리바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이거를 정면으로 그때 저격한 사람이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이 이거를 정면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석 위원이 2017년 1월쯤에 이런 저격을 하니까 1월 말에 1월 26일 날에 접수한 고소장에서는 말을 바꾼 거죠. 그 말을 바꾼 게 요것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거리상 그 4분에 이동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네. 어떡하지? 하다가 손석희가 머리를 써서 그러면은 태블릿을 들고서 강남센터에 가서 거기서 켰다 그러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고소장에는 태블릿 PC를 챙겨서 구매 충전기를 구매하자마자 꽂아서 켰습니다. 그러고서 속으로 아주 설명 잘했다라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입수경에 대해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가긴 또 왜 들고 나갑니까? 김필준 기자가 고소장 전체 입수경위 설명을 보면은 태블릿 PC를 두고 갑니다. 일단 그날 28일 날 태블릿 PC 확인하고 두고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관리인한테 허락받고 가져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고소장에서는 발견한 그날 관리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태블릿 PC를 들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긴 왜 갑니까? 이건 완전 절도 아닙니까?
어쨌든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쳤는데 너네 왜 거짓말 하냐? 변 대표와 우리 미디어워치가 집요하게 이 추궁을 하니까 일단은 지들도 좀 캥긴 거죠. 캥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JTBC가 간과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태블릿 PC든 뭐 스마트폰이든 오랫동안 쓰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는 거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0%까지, 그러니까 1% 정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전된, 자연 방전된 상태의 기기에다가 충전기를 꽂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충전지를 꽂는다고 절대 바로 켜지지 않습니다. 사서 꽂으면 꽂고 나서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켜지긴 켜집니다. 켜지긴 켜지는데 아마 대부분은 켜지다가 꺼지고 켜지는데 성공해도 바로 꺼집니다. 왜냐하면 전원을 구동하는 것 자체에 그 배터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충전기를 연결하자마자는 배터리에 충전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0.2% 충전된 걸로 켜졌지만은 태블릿 PC 안에 파일을 둘러볼 정도로 켜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기에 충전기 꽂았다가 전원 켰는데 바로 꺼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석희랑 JTBC가 야, 이거 바로 꽂았는데 바로 켜졌다 그러면은 이거 또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야씨, 또 거짓말하자. 그래가지고 2차 고소장 세 번째로 말을 바꾸면서 꽂았는데 바로 꺼지더라. 그래서 다시 챙겨가지고 WK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그때 꽂아보니까 켜지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거짓말을 한 건데 제가 제일 앞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JTBC가 태블릿을 처음 켠 시간 자체는 사실 그 JTBC가 보도한 영상 화면이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3시 30분, 3시 32분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시 30분 경우로 3시 32분이 최초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JTBC가 시간을 조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계속 바꾼 거죠. 그랬는데 자, 세 번째 말을 바꾼 거에서도 논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죠. 뭐냐면은 이동 중에 어쨌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꽂아서 켰는데 바로 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충전기랑 다 챙겨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중에 켜보려면은 이동 중에 계속 충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배터리가 1% 이상 충전이 될 때까지 얻다가 전원을 연결했으니까 켜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 말로는 뭐 이동 중에라고만 했지만은 걸어서 간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얘기로는. 자, 그러면은 그 전원을 꽂을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JTBC가 이동 중에 켰다라고 알리바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확인해야 되는 게 그럼 너네가 이동한 차량을 내라. 콘센트, 전원 충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장착이 된 그런 차량이냐? 승용차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차량이냐? 공개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JTBC가 나갔던 차량이 차량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승용차가 나갔다거나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적발을 한다면은 손석희 당신은 말을 한 번 더 바꿀 겁니까? 네 번째 바꿀 거예요? 사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바꾸는데 자기가 한 말을 바꾸는데 그
부끄러움이 안 느껴지나 봐요. 부끄러움이. 그냥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방송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적할 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손석희의 방송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절대 오보, 그러니까 태블릿 PC, 손석희의 태블릿 PC에 관한 오보는 절대 정정 보도를 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손석희의 거짓, 조작, 날조가 확실한 보도를 쫙 정리해서 기사도 쓰고 방송을 해드릴 텐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때 그 방송, 틀림 오보 방송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 정정하거나 시청자 사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방통심의위나 우리 언중위가 전혀 아무런 제재나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냥 거짓말 내뱉은 거 그냥 놔두고 법적으로 이 법이라는 제도 틀 안에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싸워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고소장, 피의자 진술, 고소인 진술. 여기서는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자기 시청자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 방송 본 사람들은 한 번 속였으면은 다음에 내가 말을 바꾸건 뭐하건 그 개돼지들은 내 말 한마디면은 다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 거짓 방송 그대로 다 놔두고 이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이런 고소장에서는 아주 말을 그냥 수시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석희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손석희의 명백한 조작 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매일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